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위권 탈출, 상위권 고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집 둘째 바람이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고1이 다 끝나고 겨울방학 하기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383명 중에 289등이라는 등수가 적혀 있었죠. 그 친구는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고 중3, 고1 이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중3부터는 제가 아예 모든 학원을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막상 고1이 끝나고 나니까 좀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이야기를 했고 3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8시부터 점심시간 포함해서 오후 5시까지 공부한다. 그 외의 시간은 엄마가 터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부하는 내내 수학 공부만 한다. 세 번째, 공부를 하되 거실이나 식탁에 나와서 한다. 이러한 3가지 조항이었습니다. 왜 이런 3가지 조항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하기. 그거는 지금 아이가 고2가 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중3이거나 고1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적은 시간을 할 수도 있었는데 고2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8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하기를 원했지만 아이가 강력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8시간에서 서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학 공부만 하라는 조건이었는데요. 왜 수학 공부만 하라고 했냐면 아이의 상태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부터 내리 3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줄 아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를 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 2달의 겨울방학 동안 여러 가지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의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 한 과목이라도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저도 영어도 시키고 싶고 국어도 시키고 싶죠. 하지만 이렇게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다 보면 한 과목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오로지 한 과목 수학만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하되 문제집을 제가 하나를 선정했어요. 센이라는 문제집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B급까지만 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실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B급까지만, 대신 빨리 돌려서 3번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이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념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혀 백지에다가 혼자 자습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 조카가 대학 신입생이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매일 2시간씩 개념을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그 친구가 받아들여줘서 매일 2시간씩 대학생 오빠의 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누누이 부탁을 해서 어려운 문제는 하지 말고 센 문제의 B급까지만 설명해주고 대신 개념 설명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2시간 설명을 듣고 나머지 6시간 내내 그 설명을 들은 부분을 센이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저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개념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개념원이라는 책을 보조적으로 풀었습니다. 물론 요새는 더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고 실은 어떤 책이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의 레벨로 풀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외를 하기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인강을 추천드려요. 요새는 인강 선생님들이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 인강 선생님을 찾아서 들으면 과외나 똑같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실에 나와서 공부하기였는데요. 제가 왜 그 제안을 했냐면 아이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중2, 중3, 고2 이렇게 3년을 공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책이나 노트를 보게 되면 많은 낙서들이 되어 있어요. 수업을 할 때 본인은 딴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데 그 수업을 듣고 적는 게 아니라 딴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면서 딴짓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친구를 혼자 1시간을 공부해라 라고 놔둔다면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1시간에 한 10분이나 20분 공부하게 될까요? 만약에 1시간에 10분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8시간을 공부해도 하루에 80분밖에 공부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공부하다가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짓을 하고 있으면 허이 친구 제정신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딴 짓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풀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풀죠. 그러다가 또 딴 생각을 하면 허이 친구 하고 또 그 친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이러려다 보니까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이 친구 이걸 좀 자주 불렀지만 점차 시간이 경과되면서 조금씩 집중력이 증가되는 바람에 좀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딴짓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타이머 같은 거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맞춰 놨다가 공부를 하면,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띠리리리 하고 울리면 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2달을 공부하고 3월 달에부터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일주일에 2시간 수학학원을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학 공부만을 시켰습니다. 야자는 학교에서 안 하고 집에서 야자 시간만큼 공부하도록 지도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아직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딴 생각을 좀 많이 한 편이어서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할 때 허이 친구 하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봤죠. 중간고사 결과는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미러클한 숫자가 나왔죠. 다른 과목은 뭐 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수학 한 과목에서만은 전교 2등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성적표에 찍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1학년에서 고2로 넘어갈 때 이제 문과, 이과로 나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좀 소질 있는 학생들이 대거 이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약간 착시가 포함된 결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런 3가지, 저희가 합의한 3가지 사항을 지키면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적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이 방법을 처음 써봤거든요. 바람이한테. 큰애는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서 저도 이 방법이 이렇게까지 효과를 거둘 줄은 몰랐었습니다. 오늘 하위권을 탈출해서 상위권으로 고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을 주저리 늘어나 봤습니다. 혹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결심이 선 친구들이 있거나 그런 자녀를 두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버릴 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혹시나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고2, 고3 이렇게 밖에 안 남아서 좀 바쁘게 하느라고 고1 과정을 스킵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등수가 나오고 이 방법이 이렇게까지 효과적인 줄 알았으면 고1 과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요, 저처럼 좀 스킵하지 말고 학생이 중학교부터 공부를 안 했으면 중학교 과정부터 서서히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서히 하면 안 되겠네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1 과정부터 공부를 안 했으면 고1 수학부터 진행을 하시고요. 중학교 과정부터 공부를 안 했으면 중학교 과정을 좀 빨리, 그러니까 저처럼 뭐 3번씩은 할 필요 없고 센 문제 정도 한 번씩 훑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분들, 하위권 탈출해서 상위권으로 고고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